이제 제안서 발표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 자료를 만들려다가 그냥 자료 따로 안 만들었고요. 그, 여러분들 어제 그 개별 조에 들어가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던 거를 간단하게 이미 설명한 내용을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혹시 좀 공통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일단 거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저번에 했던 창의적 공학 설계 관련해서 이제 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수업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 크게 보면은 따라서 한번 써볼게요. 문제를 정의를 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뭐 창출, 뭐 보기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이디어를 평가를 하고 뭐 판단을 하고 이제 이걸 실행을 하는 요런 단계를 거칠 건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제안서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조들마다 이제 얼만큼 진행을 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아마 요런 부분이에요. 요런 부분.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요 부분. 그리고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나가면은 뭐 이제 아이디어 창출, 조금 더 나가면은 그거에 대한 약간 판단까지도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정의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뭐 여러분들이 어떤 조사를 통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낸 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제 정의, 문제 정의부터 예를 들면 한 아이디어 창출 정도까지,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제안서에 표현이 되냐에 대해서 뭐 이제 지금 잘 하고 있는 조도 있고 잘 못하고 있는 조도 있고 한데,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냐 라고 하면은 요런 것들을 요런 흐름으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프로젝트에 어떤 배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일단 쫙 설명을 해볼게요. 프로젝트에 어떤 배경이 있을 수 있고, 그로부터 이제 어떤 뭐랄까요, 어떤 프로젝트의 필요성이나 어떤 문제 제기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뭐 이런 프로젝트의 어떤 기대 효과를 좀 미리 예상을 해보는 파트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들어가는 게 선행 기술에 대한 조사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좀 뭐 현행 기술을 좀 요약을 한다거나 뭐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는 어떤 단계가 있겠죠. 이거 따로 쓰기가 좀 그렇네. 이렇게 올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아이디어, 어제는 좀 약간 시나리오 내지는 뭐 접근 방법, 제 생각에 제안서라고 하면은, 우리 이번에 발표하는 제안서라고 하면은 요 정도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금 조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느냐에 따라서 뭐 짧게는 한 여기 정도까지는 최소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보이나요? 좀 길게는 여기까지, 아니면 요 다음 단계까지. 어쨌든 필수적으로는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앞에서 얘기했던 이 문제정이라는 이 파트와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 최소 여기, 그리고 이번 이번 발표에서는 문제정의 다음에 첫 단계인 요 정도,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요 정도까지 발표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각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학기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 이 프로젝트라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어떤 기술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는 많이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기술을 가지고 해결하는 거는 많이 했어요. 어디서 많이 했냐면은 기존 수업이죠. 내지는 이론 수업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숙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시험을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문제가 주어지잖아요. 거기서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 배운 거 가지고 해결을 해서 뭐 과제를 제출을 하거나 시험을 보는 거 이런 것까지는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수업은 이 수업은 단순히 이 과정만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문제 자체.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이 문제가 뭐 왜 중요한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찾고 그런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을 써서 해결할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막상 그냥 기술을 바로 구현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결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그 중에는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새로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구현을 하기에 앞서서 뭘 먼저 해야 되겠어요? 요게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지금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 해결하는 이 자체는 제안서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안서 이후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번 학기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제안서 발표가 약간 뭐 한 3분의 1 지점쯤에 있죠. 그러면은 요 전까지는 여러분들 어떤 기획이나 계획을 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제안서를 기점으로 이제 수행에 들어가는 거죠. 내지는 구현에 들어가는 거죠. 실제 해결, 실제 행동에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조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은 지금 여러분들이 막 찾아보는 것까지는 좋아요. 찾아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시연을 할 필요는 없는 단계예요. 시연은 아직 나중이에요. 아직 우리가 사실 선택을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은 조사만 해야 돼요. 조사만.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요 흐름을 잘 기억을 해봅시다. 요 흐름이요. 요 흐름. 여러분들 결국 프로젝트의 배경이라고 하면은 중요성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이 어떤 분야나 어떤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니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좀 더 나아가서는 뭐 이런 것도 들어가면 좋죠. 시장의 규모가 어떠냐, 아니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냐. 그러니까 일단 그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아요. 이 필드, 이제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분야가 어떤 분야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세팅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세요. 프로젝트 배경.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필요성,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어떤 문제가 존재하냐, 그거를 정의를 하는 거죠. 문제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각각의 조에서 이미 어느 정도 주제가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이 주제가
핵심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들 잘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막 대충 막 써서 그냥 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핵심적인 문장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예전에 우리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문제 정의라는 파트가 나와요. 지금 한번 갔다 와볼까요? 요 부분 문제를 정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한 문장으로 정의가 된다 했어요. 한 문장.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 문장으로 아주 간결하게 핵심만 다루는 한 문장의 문제를 정의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지금 되어 있는 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조도 있는데 제 생각에 제안서 발표 때 딱 우리가 해결하려는 핵심적인 문제를 한번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그게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내용을 참고하세요. 요 내용을 참고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문제 제기라는 거는 결국 그런 파트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그 핵심적인 문제 상황을 잘 정의를 하는 거. 그리고 그거에 이어지면은 좋은 내용이 뭐가 있냐면 기대 효과가 있죠. 특히 이제 어떤 조 같은 경우에는 기대 효과를 되게 그 수행 계획서 단계에서 기대 효과를 되게 잘 쓴 조가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잘했냐면은 우리가 결국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잖아요.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량적인 수치면은 좋죠. 여러분 엔지니어링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국 이 수업에서는 엔지니어링 문제를 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우리가 하려는 이 기술, 우리가 해결하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좋아요.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거는 엔지니어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닙니다. 엔지니어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어떤 그 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기업에 뭐 어떤 공정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시간당 뭐 단위 시간당 뭐 1시간당 들어가는 비용이 뭐 얼마예요? 뭐 20만 원이라 쳐요. 20만 원인데 우리의 이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시간이 몇 퍼센트 단축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한 비용 절감의 효과가 뭐 몇 프로다. 아니면 뭐 시간당 20만 원이었는데 시간당 16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수치적으로. 제일 좋은 건 수치적인 거예요. 물론 모든 기대 효과를 다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핵심적으로 주장을 하는 여러분들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수치로 얘기를 하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 엔지니어링이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수많은 이론 수업에서 배웠던 그런 기술들이 결국 그런 개선을 가지고 오려고 이루어진 연구들의 결과잖아요. 공부들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결국 그런 기술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뻥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약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약장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타당한 근거나 어떤 산출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쵸? 물론 직접 해보진 않았죠. 아직. 그치만 직접 들어가기 전에 기대 효과를 계산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지 이거를 실제로 진행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솔직히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기업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는 걸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런 걸 하면은 좋대. 그럼 정말 좋아? 정말로 좋아?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타당한 근거, 타당한 과정을 거쳐서 산출이 된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거를 고 할지 스톱을 할지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이 기대 효과도 잘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대 효과가 결국 여러분들이 하려는 이 프로젝트의 어떤 공학적인 가치를 결정을 하죠. 그쵸? 기대 효과가 없으면 왜 해요? 뭐 하러 해요? 여러분들이 문제 정의를 아무리 잘했어도 그걸 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 효과가 미미하면은 그걸 왜 합니까? 그런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 기대 효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단계를 거쳐서 잘 정리가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정의가 결국 요런 단계를 거치면 아주 잘 정리된 문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문제 정의는 잘 됐다 칩시다.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하려는 프로젝트라던가 아니면 나중에 공학을 전공해서 관련해서 취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려는 일이 여러분들이 최초일까요? 제 생각엔 99.9% 최초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이미 시도했었을 거예요. 뭐 아주 똑같은 기술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유사한 기술, 뭐 아주 똑같은 분야에서 그런 거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다른 분야인데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유사 분야까지도 내지는 유사한 문제 나가서는 진짜 정말 다른 분야까지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데서 찾아질 확률은 적겠지만 하여튼 요런 범위를 이제 맨 처음에는 뭐 요런 데서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넘어가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조사를 해봐야 돼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최초가 아닐 거예요. 최초가 아닐 뿐더러 선행 기술은 곧 여러분들의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들이 이만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높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사실. 이 가혹한 얘기지만 의미가 없어요. 뭐 어떤 개선 사항이 뭔가 직접적으로 수치로 비교가 되는 개선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단점을 보완하는 식의 어떤 대체 방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선행 기술에 대한 조사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 우리는 요런 기술을 써볼 거다. 그런 걸 선택하기 위한 정보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직접적인 성능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 기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내는 기술일 수도 있어요. 뭐 둘 다 이뤄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파트가 되어야 돼요. 이 선행 기술 조사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선행 기술 조사라고 하면은 선행 기술에 대한 조사를 나열만 하고 끝내면은 안 돼요. 나열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거 어떤 조에서 이런 얘기 분명히 했어요. 선행 기술이라는 건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했어. 그걸 그냥 보여주고 자랑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사라는 거는 결국 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고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레슨이 있어야 돼요. 레슨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조사해온 것들을 줄줄줄줄줄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방금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실행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뭐 그거를 선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야 될 어떤 수치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잘 생각을 해서 결국 이런 나열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막 탐색적으로 막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최종적으로는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목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뭐냐? 내지는 뭔가 비교가 이루어져야겠죠. 이런 거에서 저는 결국 어떤 서머리를 할 수 있는 테이블 같은 게 있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각각의 우리가 조사를 한 기술들이 들어가겠죠. 물론 그 기술들에 대한 디테일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라도 나열을 하면서 요약을 해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디테일한 점은 이제 차치하고, 그럼 그래 각각의 기술이 뭔지는 이제 알겠어. 그러면은 결국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는 이 컬럼들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에서 이제 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기술의 특징들이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그걸 뭐 분석을 해내는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뭐 조사를 했다 쳐요. 그러면은 뭐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미지 한 장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딥러닝 같은 걸 썼다 하면은 뭐 학습에 필요한 뭐 시간이라던가, 물론 그거를 같은 단위로 비교를 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장의 이미지가 있을 때 이거를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얘는 몇 시간, 얘는 몇 시간, 뭐 얘는 몇 분, 이렇게 쫙 나열을 해준다거나, 그죠. 뭐 그거랑 관련된 코스트라던가, 뭐 예를 들면은 동일한 조건에서 이런 성능이 비교가 되면 좋겠지만, 아니면은 뭐 최소로 요구하는 어떤 그 자원의, 그냥 필요한 자원의 어떤 수준이라던가, 뭐 예를 들면 엄청 고급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데스크탑이나 심지어는 뭐 모바일에서도 실행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정량적인 수치가 될 수도 있고 정성적인 수치가 될 수도 있어요. 정성적이라고 하면은 결국 간단하게 뭐 장점이냐 아니면 뭐 단점이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세분화해서 뭐 좀 상대적인 비교가 되겠죠. 여기 나열이 된 기술들 중에서 뭐 제일 좋다, 그 다음 좋다, 얘는 중간쯤이다, 얘는 좀 나쁜 편이다, 이런 식으로 정성적인 비교. 정량적이지 못하다고 하면은 최소한 이 정도로 상대적인 비교를 정성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딱 여기 표로 하나가 요약이 되죠. 결국 뭐 어떤 하나의 특정 기술이 모든 면에서 다 좋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을 거예요. 보통 장단점이 항상 트레이드 오프로 엮여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표로 하나가 요약이 돼 있으면 결국 이 표가 여러분들의 재산이 될 거예요. 이제 나중에 기술을 이제 선택을 하고 구현을 하는 입장에서 요 표만 보고 기술을 선택할 수 있을 뿐더러, 그 기술을 선택했을 때 예상되는 단점도 여기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단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보완을 해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정보로 활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행기술 조사라는 섹션은 결국 그 정도로 이루어질 것 같고, 요 정도까지 하면은 제 생각에는 제안서 발표로서 좋고, 여기서 이제 딱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이디어 도출까지 간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위에서 얻어진 어떤 결과나 분석을 토대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보기를 만들어 보자. 이게 결국 아이디어 도출이죠. 여러분들 이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게 뭐예요? 구현할 거는 생각해선 안 돼요. 어느 정도 그냥 현실성 정도를 고려해야 되지. 예를 들면은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공학 엔지니어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기술만 가지고 해결할 거예요? 그럼 안 돼요. 그건 진짜 반쪽짜리 엔지니어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내가 모르는 기술이지만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고 다른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 다른 기술이 내 거보다 뛰어나요. 뛰어나. 너무 객관적으로 너무 뛰어나. 그러면 과감히 내 걸 버리고 저걸로도 옮겨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엔지니어죠. 여러분들의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기술에 대한 선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선 고려되면 안 돼요. 막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난 저거 좋아. 나 저거 하고 싶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선택하는 건 없습니다.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저 기술 써보고 싶어서 물론 우리는 아직 학생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뭐 경험 삼아서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의 기호만으로 선택이 되면 안 돼요. 기호만으로 선택이 돼서는 안 되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택도 아니고 심지어는 도출을 하는 단계예요. 도출하는 단계예요. 도출. 리스트를 만드는 단계예요. 이런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선호는 다 내려놓고 정말 가감 없이 어떠한 편견 없이 그냥 가능한 모든 방법, 모든 조합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무작정 찾아보는 겁니다.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뭐 그때 공학적 설계할 때 뭐 브레인스토밍 이런 얘기하면서 일단은 무조건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다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뭘 할지 선택하는 단계는 이 다음에 있으니까 이 다음에 있어요. 그때 가서 이제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자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점수를 매겨서 그때 가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지 지금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구현도 하지 마세요. 지금 구현을 왜 해요? 구현을 왜 해요? 구현할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 제안하는 단계예요. 구현은 요 다음 단계. 요거 중에서 선택할 때 좀 참고 삼아서 내가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는데 뭐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요런 거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단계에서는 전혀 필요 없어요. 구현하지 마세요. 왜 구현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안서라는 게 결국 요런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적어도 서두르지 말고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획이나 계획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요 다음에 구현할 거예요. 구현 어차피 해요. 이제부터는 구현해야 돼요. 근데 구현하기 전에 제안서까지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계획만 하세요. 계획만. 여러분들 뭐 지난번 처음 수업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맨날 이런 것만 해서 여기에만 되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풀 거냐, 이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 기술 우리가 어떤 기술을 써서 해결을 할 거냐, 그거를 막 그냥 무작정 돌입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해보고 비교를 해보고 판단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툴을 하나만, 원툴 도구를 하나만 가진 엔지니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의 보기를, 여러 가지의 기술, 여러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가 돼야 돼요. 그 중에서 뭘 쓸지도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수업을 통해서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안서까지의 과정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해보지 않았던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냥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는 정말 많은 수업에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진짜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엔지니어입니다. 그냥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그냥 테크니션일 수도 있어요. 물론 테크니션도 중요하죠.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 필요한 기술을 잘 가져다 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넓게, 물론 엔지니어는 테크니션으로서의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엔지니어라면은 이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문제를 정의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비교해보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과정들, 그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안서 발표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테크니션으로서의 능력은 일단 잠깐 재워놓고, 그거를 제외한 엔지니어로서의 역량만을 한번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